영화 아저씨에 나온 아역 배우로 유명해진 김세론 씨가 이른 아침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수십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세론이 아역 배우 출신으로 잘 나가다가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유는 뭘까요? 수치를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존재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죽이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사고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고 권력자고 돈이 많고 이러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렇지가 않죠. 요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우리 집안은 범죄 가족이다 막 이렇게 공표를 해서 되게 인터넷상에 논란이 됐잖아. 돈도 많고 귀여움을 받았을 텐데도 자기 존재가 너무 쓰레기 같고 수치스러우니까 쓰레기 같고 수치스럽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예를 들어 술집에를 다니는 여자분들 중에 가서 물어보면 집안이 막 너무 나쁘고 막 이 술집에 안 다니면 살 수 없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는. 재미로도 많이 가고. 왜 그럴까? 내 존재는 창녀 같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무의식이. 그래서 김세론도 엄청 자기는 수치스럽고 내 존재는 사람들이 날 알면 날 엄청 비난할 거야. 나 같은 애는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기자로 인기를 얻고 하면 그런 사람은 더 괴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나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 날 다 싫어할 텐데 나 겉모습만 보고 날 좋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자야 이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밝혀서 미움을 받아야 끝나. 직성이 풀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술 먹고 들이받냐고. 아니 술을 집에 사다 먹든지 아니면 그냥 그때 돈이 없어요? 대리운전 시키면 되지. 왜 그랬을까? 이상하잖아. 머리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수치를 막 당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내가 잘못해서 너무 막 무섭고 사람들이 이거 할까 봐 두려운데 이게 까발려져서 뒤지게 혼나고 울고 나면 편해지잖아. 그냥 당하고 나면 편해지는 거. 편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만취돼서 그렇게 받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그때 되게 괴로우면서도 마음속에서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자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엄마들 중에 돈도 많고 그냥 편하게 노후에 살면 되는데 일을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 일 안 하면 더 아프대. 그 아픈 게 가해자예요. 너 같은 여자가 왜 편히 살아? 계속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 때문에 수치죠. 수치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김세론도 그 애고가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는 힘들게 살아야 되고 너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열등하고 비천한 여자야. 사람들이 널 알면 비난해. 너는 욕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음주운전 버려서 그렇게 또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 후에 김세론의 대처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한 거를 사진 SNS에 올려가지고 연예 기자들도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사진을 굳이 밝혀질 거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데 올려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 아가의 마음속에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 엄청 커요. 그거 언제 생겼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얘를 데리고 죽으려고 했을 때 베란다에서. 얼마 전 김세론 어머니는 인스타에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젠 진짜 쉬고 싶다 생각했다. 다 내려놓고 잠들고 깨어나지 말아야지 했다. 라는 글을 통해 과거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을 고백한 것이었죠. 아이들을 안고 아파트 베란다에 섰다는 내용으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세론을 비롯한 딸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김세론은 아파트 난간 지지대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며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미움 중에 제일 큰 미움이 죽는 거죠. 미움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그 당시에 엄마가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기는 내가 아주 나쁜 애고 미운 애라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한다. 엄마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애들 두고 죽을 수 없어 같이 죽겠다는데 아이는 아닌 거야. 내가 나쁜 애라 나는 죽어야 되는가 보다. 엄마가 날 데리고 죽으려고 하나 보다. 나는 아주 미움받고 미운 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딱 보면 미움받으면 죽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 너무 커. 그래서 미움을 어떠냐면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미움이 너무 두려워서. 절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미움받게 되는 거야. 미움을 그냥 에이 받으리라 하면 되는데 절대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 뇌를 딱 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우면 어때?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래. 밝혀질 거짓말도 뒷생각을 안 해. 이 순간만 나 이런 여자 아니야 하면서 밝혀질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이 애 키우다 보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애가 있어. 혼내키며. 그럼 엄마는 그냥 빤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했다고 때리는데 얘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 미움이. 엄마가 미움 줄 때 그냥 받는 애는 잘못했죠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리는데 미움을 요만큼도 안 받으려는 애는 안 받으려고 술을 쓰다가 더 미움받아. 그게 미운 짓이거든. 그냥 미움 받으면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엄마 그건 사실이냐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순간에 모면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또 혼나면 또 그 순간 모면하고 딱 그거예요. 너무 두려워 미움 보는 게. 그 순간에 트라우마가 올라온 거야. 미움 받으면 죽어? 그러면 안 받아야지 하면서 하는 짓이 바보 짓을 하는 거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속아주나. 그게 더 미움받는 거지. 미움 자체예요 이야기가. 여러분은 미움이라고 그러면 막 나쁘게 누구를 엄청 미워했고 그게 아니라 미움이란 마음 자체를 보는 걸 두려워해서 거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미움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미움하면 미움 받았다고 죽지는 않잖아. 살면서 사랑받은 만큼 미움도 받는 거잖아. 근데 어린 시절에 일찍 죽음을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미움받는 건 죽는 거니까. 죽음의 공포 같으니까 조금만 누가 미움을 주면 그 순간에 묘면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미움을 인정 못하는. 그건 머리가 아니죠. 몸에서 미움 두렵다고 하니까 두렵다고 밀어낸 마음은 자꾸 올라와요. 올라와서 합체가 돼버리니까 그냥 미움 짓을 해서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연기 전문이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9살 때부터 데뷔작이 그 여행자. 불쌍하고 버림받은 배역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에 하는 이런 연기가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이달이 있잖아요. 엄마 예전에 술풍산부니까 그 친구도 되게 막 되바라지고 이런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으이그 하면서 머리를 쳐박고 막 그런 걸로 트라우마를 겪고 대인기피 증상을 겪었다고 성인이 돼서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시절의 연기가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무의식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면의 이 아이가 되게 버림받고 빼앗기고 수치당한 되게 아픈 여자 마음이 있어. 그 에고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배역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역을 맡아서 연기할 때 자기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하면 트라우마를 안 남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배역에 너무 몰입해서 그 안에 그 인물 자체가 됐을 때는 무의식에 충격이 가요. 할 때마다. 그래서 왜 예전에 보면 그 어떤 굉장히 아픈 연기를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냐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거기와 하나 돼서. 완전히 그 배역에 몰입이 돼서. 인생도 아파지고. 무의식에 자국을 남기는 활동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연기 같은 경우는 머리로다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이 하잖아. 마음이 하니까 마음의 충격이 되게 큰 거예요. 이걸 분리된 상태에서 이 배역의 이 감정이 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에고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고 배역이 끝나면 딱 자기로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그 배역에 너무 몰입되면 하나가 돼버려. 그 주인공의 감정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세론이가 연기를 해. 김개똥이를 했다 쳐. 그럼 김개똥이를 하고 나서는 연기 딱 끝나면 김세론이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영화 속에 그 마음이 올라와서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빠져있잖아. 그치? 근데 연기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못 빠져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 우울증 자살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다 진짜 죽는 배우가 있는 거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빠져나올 경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김새로운이가 아닌 김개똥이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자아를 빼앗겨서 그 연기자처럼 감정적으로 완전히 빼앗겨서. 그래서 연기자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릴 때는 빼앗기기가 쉽죠. 에너지가 이렇게 연기자로서 자기 배우의 정체성이 딱 난 김새로운이 이런 여자야 이게 딱 있는 상태에서 김개똥이도 하고 김 솔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딱 빠져나와서 김새로운이로 살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빼앗기기가 쉬워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어린 나이는. 그래서 그 아픔을 계속 느끼면서 김새로운이로 못 살고 어린 시절에 그 배역의 주인공이었던 아저씨나 또는 그 여행자 그 아기로 살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괴롭게 올라오니까 그 아이의 인생의 그 아픔이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삶을 연기자 중에 보면 굉장히 일탈하면서 아프게 사는 사람들 있죠. 막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서 아역 배우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른도 심약한 사람은 배우를 하다가 자아로 회복을 못하면 되게 일탈을 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배역 중에 되게 빼앗기고 아프고 버림받고 이런 역할은 치명적이죠. 배우한테 그걸 잘 소화하고 분리를 안 시키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김새론이 이렇게 불쌍하고 순수하고 좀 약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기가 안 잡히니까 너무 힘들다고 촬영 잠깐 중단 좀 하자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중간에 중단하는 걸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하던 차에 마침 이제 물고기가 이제 딱 입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낚았다고 생각하고 들어 올렸는데 이게 아니니까 바로 그와 동시에 라고 욕이 나온 거예요.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고.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놀라서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대요. 그리고 이제 김새론이 얘가 평소에는 되게 순수하고 약간 우울한 이미지인데 놀 때는 되게 밝고 쾌활한 이런 모습에 놀라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이는 건 어떤 내면화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